부드럽고 완곡하게 말하라. 지위나 상황에 관계없이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한 후에도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한다. 이는 보편적인 본성으로 우리는 자신의 노력과 능력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원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욕망은 때로 직설적인 언어로 인해 상처를 받거나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 우리 주변에는 성격이 유연하고 사교적인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상대방의 비위를 잘 맞추고 필요에 따라 아첨하거나 타협할 줄 안다. 그러나 반면에 충성과 직설성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종종 불편한 느낌을 줄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의 의견을 확고하게 주장하며 때로는 다른 사람의 실수나 부족함을 직접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직설적인 언행은 종종 오히려 반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내세우면 남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일이든 두리뭉실하게 넘기는 묵고로인이 되라는 의미는 아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충고할 때는 최대한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상대로 하여금 잘못을 고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잘못을 지적하고 충고하는 목적은 상대가 더 잘 되도록 하는 것이지 원수처럼 얼굴을 붉히고 핏대를 세우며 싸우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예로부터 충직한 사람들은 일신의 영역을 돌보지 않고 충성스러운 간언을 서슴지 않았다. 만약 개인적인 이익만을 놓고 본다면 그들은 충분히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종묘사직과 백성들을 위해 팔짱 끼고 좌시하지 않으며 하늘의 심기를 거스르더라도 충원을 하는 편을 택했다. 그들은 그런 행동이 분명 목숨을 위협할 것임을 알았지만 맡은 바 소임을 다하지 않고 목숨을 부지하는 데 만족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그런데 목숨 걸고 직언하는 것이 과연 가장 좋은 방법일까? 모두가 세종대왕처럼 현명한 군주를 얻을 수는 없었으며 우매하고 용렬한 군주를 섬긴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러므로 직언을 하려면 우선 상대를 잘 관찰해야 한다. 직언에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상대라면 맡은 바 직책을 아낌없이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충원을 할 가치도 없는 상대에게 고지곳대로 충원을 서슴지 않는 것은 우매한 충성이 된다. 그런 경우 불같은 성질을 누그러뜨리고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솔직하고 진실한 언행이 처세의 기본 원칙임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직설적인 언행이 늘 환영받는 것은 아니다. 한국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행동과 속마음이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의문스럽고 엉큼한 구석이 있어서 입으로는 솔직한 것을 좋아한다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다. 그래서 누군가의 호의를 사양해도 정말로 싫어서 사양하는 것이 아니라 체면상 덥석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양했다가 재차 권유하면 마지못한 척 받아들이곤 한다. 반대로 좋다고 말해도 이것이 정말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 맞대고 싫은 소리 하기 싫어서 건성으로 대답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 점을 알고 나면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고 상사에게 자기 의견을 말했을 때 한번 생각해보겠네 또는 상의해보겠네 라는 대답을 듣고도 왜 그 후에 확실한 대답을 듣지 못하는지 또 상사에게 직설적으로 바른말을 잘하는 사람이 왜 상사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보복을 당하는지 그 이유가 명백해질 것이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상대의 눈치를 잘 살피고 상대가 정말로 자신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예의상 빈말로 대답하는 것인지 확실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제일 좋은 방법은 우회적으로 완곡하게 말하는 것이다. 상대의 잘못을 직설적으로 지적하며 속사포를 쏘아대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누구에게나 자존심이 있고 체면을 지키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다. 아무 거리낌 없이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은 상대의 체면을 깎아내려 불쾌함을 유발하고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심하면 원수지간으로 변할 수 있다. 사소한 일에서 원칙과 상관없는 문제로 상사에게 신임을 얻을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이는 속 시원히 말 한번 내뱉은 대가라고 하기엔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예로부터 전해지는 이야기들은 완곡한 언어의 힘을 강조한다. 중국 고전 문학에는 완곡하고 숨은 의미를 가진 이야기들이 많다. 예를 들어 한나라 시대의 유배고는 주인공에게 그림을 통해 깊은 뜻을 은연중에 전한다. 또한 동방삭은 우회적이고 유머러스한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여 황제의 호의를 얻었다. 명태조 주원장이 나라를 세우고 황상에 오른 후 관리 등용에 착수했다. 그런데 그는 공신들의 명부를 살펴본 후 시름에 잠겼다. 그동안 동고동락을 해온 측근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이다. 그들을 관리로 등용하자니 공도 없이 녹봉만 축낸다고 다른 신하들이 반발할 것이고 등용하지 않자니 그들의 체면이 말이 아닐 것이었다. 군사 유배군이 주원장의 이런 고충을 짐작했지만 직설적으로 말할 수 없었다. 잘못해서 황제의 측근에게 원한을 사면 조정에서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고 또 주원장이 무엄하다며 죄를 묻겠다고 나설 수도 있었다. 그러나 국가의 대사를 생각할 때 알면서도 모른 척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유배군은 국리 끝에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다. 어느 날 그는 사람 얼굴을 그린 그림을 주원장에게 바쳤다. 그림 속 사람은 머리를 갈래갈래 따았는데
모두 삐죽삐죽하게 헝클어져 있고 그 갈래마다 끝에 관을 쓰고 있었다.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조원장이 갑자기 껄껄 웃으며 말했다. 군사의 그림 속에 뜻이 들어있군.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 했지. 유배군의 그림에는 관직이 많으면 국법이 어지럽다라는 심오한 뜻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유배군은 조원장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관직이 많으면 국법이 혼란해지고 국법이 혼란해지면 나라가 기울며 나라가 기울면 곧 멸망하고 만다는 뜻을 은연중에 전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말을 에둘러 완곡하게 전하는 것은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감싸 상대로 하여금 말 속의 깊은 뜻을 알아차리게 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남의 잘못을 지적할 때 예리한 칼날을 들이대지 않고 완곡하게 표현해도 충분히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완곡한 언어의 사용은 쉽지 않다. 때로는 직설적인 언어가 훨씬 쉽고 간편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완곡한 언어의 사용은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데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지도자는 자신의 의견을 확고하게 주장하면서도 완곡한 언어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다. 그들은 직설적으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한다. 따라서 우리는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 완곡한 언어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는 어려운 일이지만 상대방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성공을 이끌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